주세요. 따뜻한 위로가 힘이 될 거예요. 하루의 시작을 함께 열어요. 새로운 오늘이 행복할 거야. 김도연의 상쾌한 아침. 도서관 혹은 이 서점의 책장에 꽂힌 수많은 책들 중에 뭘 어떻게 골라야 내 입맛에 딱 맞는 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? 그런 걱정 더 이상 하지 마세요. 저희가 대신 골라왔어요. 상쾌한 독서 타임. 지난 12월에 상쾌한 월동준비에서 이분과 함께 했었습니다. 근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반응이 가장 좋아서 다시 모셨어요. 책 칼럼니스트 도서출판 원더박스의 정혜엽 팀장님을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문자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책에 정말 관심이 많으시구나. 뭔가 뿌듯한데요. 소개해주신 책을 저희가 저번에 제목을 소개를 안 해가지고 다 뭔지 알려달라 이런 문의들이 많이 왔어요. 지난번에 2권 소개해 주셨죠. 예, 맞아요. 그 재테크 초보들을 위한 재테크 입문서 오늘부터 돈독하게라는 책이었고요. 또 하나는 바쁜 일상 속에서 삶의 균형을 좀 찾아보자 뭐 이런 책이었죠. 시간은 없고 잘하고는 쉽고 이렇게 맞아요, 2권이었습니다. 기억나네요. 그래서 오늘도 또 팀장님이 2권을 골라 오셨는데 또 믿고 가도 되겠죠? 오늘 어떤 주제일까요? 오늘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그런 주제로 책을 골라왔어요. 그래서 이 방송 듣고 계실 분들 얼리버드시잖아요. 네. 아주 딱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딱 좋다, 딱 좋다. 그러면 정혜엽 팀장님이 추천하는 첫 번째 책 어떤 책일까요? 네, 바로 이 책인데요.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. 네. 이게 어떤 내용의 책인가요?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루를 4시 30분에 일어나서 시작했더니 이렇게 달라지더라, 이렇게 좋아지더라 하는 책이에요. 사실 이 책 제목은 저는 처음 들었는데 저자를 보니까 어디서 뵌 분이더라고요. 요즘 그 예능에도 나오시고 예. 변호사세요, 직업이. 근데 사실 뭐 변호사 하면은 엘리트 오브 엘리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. 어떤 내용일까요? 예, 김유진 변호사라는 분이고요. 네. 이분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셨는데 뭐 대학에 갈 때도 그렇고 로스쿨 갈 때도 그렇고 또 로스쿨에서도 성적도 별로 안 좋고 막 그래가지고 뭐 원하는 대학도 못 가고 뭐 시험도 계속 떨어지고 막 이런 좌절을 많이 겪은 분이에요. 근데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조금 더 공부하자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셔서 결국에는 미국 2개 주의 뉴욕주, 조지아주의 그 변호사 자격증을 얻고 네. 한국으로 돌아와서 대기업에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죠. 그냥 듣기에는 뭐 그래도 변호사인데 이게 뭐 그렇게 실패인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내용을 좀 들어보죠. 그래서 이 김유진 변호사님이 새벽 4시 반에 기상을 하게 된 뭐 이유? 첫 계기가 있다면 뭘까요?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그 학교 생활을 할 때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한 거는 순전히 이제 오기로 나도 남들보다 더 잘해야겠다는 이제 생각으로 네. 이제 억지로 막 일어나서 공부를 해서 결국에는 자격증 얻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대기업 취직까지 한 거잖아요. 그래서 네. 이분이 이쯤 하면 나도 성공이고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셨었나 봐요. 근데 웬걸 뭐 대기업에 들어가서 뭐 아무리 일을 해도 뭐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는 건 똑같고 뭐 상사들한테 막 혼나는 것도 똑같고 네. 이게 뭐지 막 하고 약간 좀 너무 힘들어진 거죠. 네. 일상생활이.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팀 그 단체 채팅방에 확 폭발한 다음에 내가 이 회사 이제 2주 안에 퇴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퇴근을 하더래요. 근데 그 퇴근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신기하게도 새벽 4시에 딱 깨버린 거예요. 그리고 다시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안 들고 뭐 정신도 말똥말똥하고
이렇게 된 거 그냥 따뜻한 차나 한 잔 마시자 이러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여가지고 이렇게 마시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좋았더라는 거죠. 네. 정말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구나. 내가 너무 정신없이 살았구나.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어떤 불안한 감정이랄지 부정적인 생각이랄지 이런 게 사르르 녹는 거예요. 옆에 흰 종이를 끌어다가 막 이거저거 적어보는 거죠. 뭐가 문제였고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래 오늘도 파이팅이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더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출근해서 팀 사람들한테 말합니다. 어제 저는 잊어주세요. 네, 오늘부터 다시 태어났습니다. 막 이러고 다시 이제 새벽에 일어나는 이런 기적의 아침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예요. 직장인들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이 책 퇴사 다짐을 많이 다 하시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김유진 변호사님은 4시 반에 일어나셔가지고 뭘 하신대요 주로? 그러니까 핵심은 네. 자기만의 시간을 내가 그동안 못 가졌구나. 이거를 이 새벽 시간에 가져야겠구나 하는 게 이제 핵심이었던 거예요. 지난번에도 그 시간은 없고 잘하고는 싶고라는 책 보면 그분은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점심 시간을 혼밥하잖아요. 네네. 근데 사실 점심 시간에 직장 생활하면서 혼밥하고 막 자기 시간 갖는 게 쉽지는 않고 네, 않죠. 퇴근하고 뭐 시간을 확보하겠다 해도 쉽지도 않고 결국에는 아침 시간 출근하기 전 시간이 방해를 받지 않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생각에서 이걸 시작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동안 밀렸던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. 유튜브 편집도 해보고 책 원고 집필도 해보고 뭐 그러는 과정에서 이분이 이제 자기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하는 것들을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게 엄청난 인기를 끈 거예요. 그래서 지금 구독자만 한 18만 명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그 새벽에 쓴 원고로 바로 이 책을 낸 거고요. 그래서 이 책도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끌고 결국에 막 예능 프로에도 초대받을 정도로 유명 인사가 된 거죠. 근데 혹시 팀장님 몇 시에 일어나세요? 저는 솔직히 상쾌한 아침 끝난 다음에 일어나서 네. 아무 열심히 못 일어나고 들으시는구나. 해도 네. 한 6시 반 막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래도 엄청 일찍 일어나시네. 그렇게 일어나도 뭐 네. 출근 준비하고 이러느라고 정신이 없거든요. 저는 이제 일을 해야 돼가지고 한 3시 반쯤 일어나요. 왜냐면 저는 아침 뉴스를 하고 이거 상쾌한 아침도 하고. 그래 책은 또디님이 쓰셔야 되는 것 같은데. 근데 그 자기만의 시간 없어요. 일어나자마자 저는 출근을 하고 또 사실은 피곤하니까 저녁에 되게 일찍 자게 되거든요. 근데 이렇게 이런 의문이 드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.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면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?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까요? 그렇겠죠. 그래가지고 아마 이 책의 81쪽에 제가 좀 준비해왔는데 읽어주시겠어요? 우리나라에는 밤 늦게까지 영업하는 가게가 많지만 아침 일찍 문을 여는 가게는 적다. 반면 외국에는 오전 5시부터 영업을 시작하는 카페나 레스토랑, 빵집이 많을 뿐만 아니라 새벽부터 조깅하는 사람들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. 이 사람들이 다 수면 부족에 시달릴까? 아니다. 사실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기상 시간이 아닌 총 수면 시간이다. 미국 국립수면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적정 수면 시간은 최소 7시간이라고 한다. 반면 2019년 OECD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 6시간 24분으로 이 OECD 가입국 중에 가장 낮은 수치로 밝혀졌다.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적게 자고 있는 것이다. 와, 이런 이면이... 그러면은 일찍 일어날 거면은 결국 일찍 자라. 맞습니다. 그래서 이 저자분도 한 10시쯤에는 잠자리에 들어간다고 해요. 그래서 실제로 10시에서 4시 반이니까 뭐 1시에 자서 7시 반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. 네. 비슷한 거죠, 수면 시간은. 그래요. 그러면 이 책을 읽고 또 요즘 뭔가 부지런하게 살고 싶어 하신 분들이 또 많으니까 자극받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베스트셀러예요. 네, 많은 분들 어떤 공감을 사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. 네. 요새 그래서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 모습을 유튜브에 올리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. 요분을 따라서? 네. 와우.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네요. 김유진 변호사님. 네. 네,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려고 새해 계획 세우신 분들 있으시다면 실천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
지금까지 추천해드린 책의 제목 요런 문자 많이 와가지고 다시 한번 알려드려야 돼요.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. 저자는 김유진 변호사였습니다. 노래를 모카의 Do What You Wanna Do 듣고요. 계속해서 다음 책 얘기 들어볼게요. 네, Do What You Wanna Do 모카의 노래 함께 듣고 오셨고요. 책 칼럼 리스트 겸 도서출판 원더박스 정혜엽 팀장님과 함께하는 상쾌한 독서 타임 이어갑니다. 네, 이번에 추천해 주실 책은요? 네, 미라클 모닝입니다. 저도 요거 있잖아. 네. 이 김유진 변호사님의 책과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제목만 들어도. 그렇죠. 네. 이거 모두 이제 뭐 기적의 아침, 뭐 4시 30분에 시작하는 아침, 뭐 이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하는 건데요. 네. 근데 김유진 변호사님은 그래도 되게 힘들다는 얘기를 책에서 많이 해요. 아침에 계속 일어나는 게 막 힘들고. 네. 하지만 그 아침 시간에 주는 어떤 만족감, 행복감 같은 게 있으니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난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미라클 모닝의 저자 할 엘로드는 이 책대로 하면 아침에 안 힘들다. 신난다.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조금 더 힘든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가져왔습니다. 정말 이 책을 읽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쉬워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미라클. 네. 이게 그래서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 1위라고 네. 하더라고요. 네. 이 책도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?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 할 엘로드 씨는 미국의 그 유명한 동기부여 전문가예요. 그래서 그분이 강의하는 핵심 내용이 바로 이 미라클 모닝, 기적의 아침인 거고요. 이대로 하면 당신의 삶이 더 좋아진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어떻게 이걸 따라할 수 있는지를 이 책으로 정리해 놓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뭐 언제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일어나냐. 그러니까 막 몇 끌려서 시가 일어나는 중요한 게 거가 아니다. 아니고 신나게 일어나는 것. 그게 더 중요하다. 그래서 어차피 청취자들께서는 일찍은 일어나시잖아요. 그럼 네, 그죠. 요거 들으시는 분들은 다 이미 일찍 일어나니까 그럼 어떻게 신나게 일찍 일어날까? 뭐 이거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저자한테도 뭐 역경 스토리가 있더라고요. 처음부터 일찍 일어났던 건 아니에요. 네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분은 크게 두 번의 인생 고비가 있어요. 첫 번째는 20살 무렵에 크게 교통사고를 당합니다. 네. 그래서 막 10군데 넘게 막 부러지고 뇌도 다쳐가지고 막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이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크게 한번 성공을 해요. 네. 근데 2008년 금융위기 왔을 때 또 한 번 위기를 맞아가지고 파산을 하고 엄청난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는데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신체적인 죽음은 그래도 괜찮았다. 근데 경제적 죽음이 훨씬 힘들었다. 왜냐하면 신체적인 힘듦이 있을 땐 다 사람들이 와서 걱정도 해주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파산되고 하니까 그냥 사람들도 자기를 멀리하고 더 우울하고 근데 바로 그 순간 이 미러클 모닝을 만나서 삶이 바뀌고 다시 재개하게 되는 거죠. 저는 이 책에서 이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. 매일 아침을 이제 크리스마스 날 아침처럼 맞아요. 만들어라. 저도 네. 그게 제일 인상적이었어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뭐 막 억지로 일어나지 않아도 너무 설레. 오늘 하루가 너무 기다려져서 저절로 눈 뜨게끔 그렇게 하루를 채워 놓으란 얘기잖아요. 네, 그러니까 저희 집 아이도 지난 크리스마스 때 보니까 25일 딱 되는데 새벽같이 일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더 잘하고 막 더 잘하고 해도 선물 어딨냐 산타 할아버지 왔다 가자고 막 이러면서 막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러는데 저거구나. 저는 더 잘하고 그래도 일어나는 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쉽지가 않아요. 대체 뭐 아침에 뭘 하면은 그렇게 기다려질까요, 아침이? 그래서 이 책에서 그걸 그 단계로 가기 위한 실천적인 팁 6가지를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6가지 아침 루틴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당신도 매일매일 기다려지는 아침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. 이게 바로 이 책의 내용이죠. 맞습니다. 그 6가지 좀 루틴을 하나하나 짚어볼까요? 예. 크게 침묵, 다짐, 상상, 일기, 독서, 운동 이렇게 6가지인데 네. 첫 번째 침묵은 사실 명상이나 기도 같은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침묵하는 시간을 침대 위에서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.
침대 바깥에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. 그래서 어. 사실 이 침대 밖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알람 시계 같은 거를 침대 근처에 놓으면 절대 안 된다. 왜냐하면 끄고 다시 잘 수 있으니까.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예. 얘기하거든요. 이거는 지난번에 오늘부터 돈독하게도 똑같이 나오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런 짜잘한 팁들 이런 것들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요. 결국에는 일어나서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,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뭔가 이런 거에 한번 집중해 보라는 그런 거죠.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사소한 거, 중요한 거 이런 게 구분이 되면서 사소한 일에 받았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. 근데 사실 명상이 쉽지는 않아서 저자도 뭐 명상 자리 잡는데 한 달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좀 한 달만 이 책에 따라서 잘 따라와 보시라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다짐 이거는 뭐 확신의 말, 자기를 깨우는 다짐의 말 이런 걸 소리내서 말해보자 뭐 이런 거고, 상상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좋은 결과가 날까 이런 걸 구체적으로 상상해 봐라 이런 건데, 이건 한 10여 년 전에 히트쳤던 시크릿이란 책이 있어요. 그 책에서 얘기하는 끌어당김의 법칙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아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고요. 그 다음에 일기는 그렇던 생각들을 이렇게 손으로 정리해 보면 이게 손으로 쓰는 거의 힘 때문에 더 강화된다는 거죠. 그리고 독서를 빼놓지 않고 있는데, 이 저자는 독서야말로 그 전문가로부터 핵심적인 것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접하는 길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좋은 팁을 알려주고 있는 게, 아침 독서는 10쪽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. 5쪽에서 10쪽만 읽어라. 그 정도만 읽어도 하루에 10쪽이면 1년이면 3,650쪽이겠죠. 그러면 한 200쪽짜리 책이면 18권 뭐 이렇게 되니까 하루에 10쪽씩만 아침에 짬내서 읽으면 1년이면 한 20권 책 읽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독서의 힘 이런 거 얘기하고 있고, 마지막으로는 이건 다 앉아서 하는 거니까 일어나서 이렇게 몸을 한번 움직여주는 게 꼭 필요하다. 1분 맨손 체조라도 좋으니까 꼭 운동을 해라. 뭐 이렇게 6가지를 정리하고 있죠. 지금 팀장님을 만나길 잘한 게, 저도 요거를 읽고 이제 실천을 해보려고 요 며칠, 근데 1번에서 실패했어요. 명상에서. 왜냐면 그걸 침대에서 했거든요. 다시 자. 네. 대충 읽었구나 제가. 침대를 벗어나서 명상을 해라. 네. 좋아요. 뭐 1, 2, 3, 4, 5, 6번 하나같이 좋은 건데, 이거 6개를 달려면 대체 얼마나 일찍 일어나야 되냐, 이런 의문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책 표지에는 아침 6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진짜로? 이게 사실 이 6가지를 1분씩 했을 때 이제 6분인 거고요. 저자는 이제 1분 이상 꼭 하라는 뜻에서 최소 6분을 얘기하고, 보통은 한 2, 30분 정도 코스로 하고, 저자 스스로는 한 1시간 코스로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운동이나 독서는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배분해서 한 20분씩 하고, 나머지 4가지는 한 5분씩 해서 1시간을 쓴다고 하는데,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시간의 길이나 이런 순서가 아니라 네. 요 6가지를 자기에 맞게 꼭 한다.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. 두 권을 이렇게 차례로 보다 보니까 뭔가 뭐 열심히 사는 삶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자기 내면에 집중해 보는 시간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가져라, 약간 이런. 네, 내용. 맞습니다. 네. 이 미라클 모닝에서도 맨 처음에 나오는 침묵, 그 네. 명상 혹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계속 생각하고 차분히 중요한 것,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는 게 사실은 이 두 책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. 맞습니다. 저도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이요. 똑같이 6시간을 자도 6시간이면 일어나야 돼라고 생각하면서 자는 거랑 6시간이나 내가 숙면을 취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, 예. 결과가 다르다 뭐 이런 네. 게 있었어요. 그 진짜일까요? 아침에 일어나는 네. 마음가짐, 그러니까 사실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일어나는 그 아이가 어제 6시간 자는 게 중요하겠어요? 4시간 자는 게 중요하겠어요? 그럼 늘 아침이 기다려지면 네. 적게 자도 피곤하지 않다, 이런 네. 내용이구나. 네. 두 번째로 소개해 주신 책 할 엘로드의 미라클 모닝이었습니다. 우리 또 상하 가족들에게 더욱더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닐까 싶었는데요.
오늘도 너무나 알찬 시간이었습니다. 막 문자로 반응이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. 어떠셨어요, 팀장님? 오늘도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는 느낌이고요. 어쨌든 또디랑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빨리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. 칭찬인 거죠. 시간 가는 줄 모른다. 네. 너무 좋은 책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또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이고 우리 고맙습니다. 마음의 양식 쌓아야 되니까. 네. 딘딘의 Keep Going 철인 왕후 OST라고 하네요. 이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또 정혜엽 팀장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